이번 영상에서는 스터츠 교재에 있는 다변수에 관한 개념들과 간단한 예제를 살펴볼 겁니다. 14.2절은 다변수 함수의 극한과 연속에 관련된 단원입니다. 전체적인 내용은 일변수 함수의 극한을 다뤘을 때랑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먼저 예제 이와 같은 문제들은 정말 간단한데 x, y를 x축으로 근접시키거나 y축으로 근접시키거나 또는 y는 mx 형태의 꼴로 근접시키면은 극한이 서로 다르게 나오기 때문에 극한이 존재하지 않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x축으로 근접시켰을 때 x제곱분의 0의 꼴이 나오기 때문에 0이 나오고 y축으로 근접시켰을 때는 마찬가지로 0의 꼴이 나오기 때문에 같다고 볼 수 있지만 y는 mx를 대입했을 때 m제곱 플러스 1분의 m의 꼴로 나오기 때문에 m의 값에 따라서 극한의 값이 달라져서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간고사를 볼 때 더 크게 신경 써야 될 거는 이렇게 간단하게 풀리는 문제 말고 이러한 x축, y축, mx 형태의 꼴로 근접시켰을 때도 값이 같게 나와서 정말로 극한값이 존재하는지 아닌지 모를 때의 상황입니다. 이 경우에는 입실론 델타를 사용합니다. 다변수 함수에서의 입실론 델타도 일변수 함수의 극한을 증명하는 입실론 델타 방법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먼저 입실론이 0보다 큰 경우에 대해서 루트 x-a제곱과 y-b제곱의 합 이 델타보다 작다 라고 하고 절대값 fxy -l 이 입실론보다 작다는 것을 만족하는 적당한 델타가 존재한다 면 물론 델타는 0보다 커야 됩니다. 이 경우에 L이라는 극한값이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공식입니다. 예제 6번 같은 문제가 예제 2번 같이 간단하게 풀리지 않고 입실론 델타를 사용해야지 풀리는 문제입니다. 먼저 입실론이 0보다 커야 되고 이 문제에선 a, b가 둘 다 0이기 때문에 루트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0보다 크고 델타보다 작다고 합니다. 그 다음 이 함수의 극한값을 L이라고 하면은 이 식을 만족하는 적당한 델타를 찾아야 되는 겁니다. 이 함수는 y는 mx꼴이든 x축이든 y축 방향으로 갔을 때도 항상 0이 나오기 때문에 극한값이 0이라고 추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L이 0이라고 두고 본다면
이런 형식으로 쓸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x제곱 플러스 y제곱분의 x제곱만 확인을 해본다면 이 값은 당연히 이보다 작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식을 세배의 절대값 y보다 작다 할 수 있고, 얘는 3루트 y제곱, 이것은 마찬가지로 3루트 x제곱 플러스 y제곱보다 작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라고 할 수 있으며, 아까 앞에서 루트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델타보다 작다고 했기 때문에 이것은 3델타보다 작으며 얘는 입실론이라고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델타는 3분의 입실론 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를 만족하는 델타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 함수의 극한은 존재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극한값은 아까 봤듯이 0이고요. 14.3절에서는 편도함수에 관한 내용을 다룹니다. 편도함수는 다변수 함수에서 하나의 변수만을 미분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xy로 이루어진 다변수 함수 f에서 x의 편도함수를 구한다면은 이 꼴을 마지막에는 라운드 f, 라운드 x라고 또 쓸 수 있습니다. 편도함수에서는 미분하는 변수 말고 나머지 변수는 상수로 취급하면 됩니다. 그 다음으로 다뤄볼 건 클레로 정리라는 건데, 클레로 정리가 성립하려면은 조건이 필요합니다. f 그리고 4가지 도함수, 가 A 이 범위 안에서 연속이면 이 식을 만족하게 됩니다. 이 두 개의 차이를 설명드리자면, 이 앞부분은 f를 x에 대해서 먼저 편미분하고 그 다음에 y에 대해서 편미분하는 거고, 두 번째 거는 y에 대해서 먼저 편미분하고 그 다음 x에 대해서 편미분하는 식입니다. (7번) 문제는 이계 편도함수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먼저 1계 편도함수를 구해보자면, 여기서 x만 미분하고 y는 상수 취급하면 됩니다. 반대로 y에 대해서 편미분할 때는 x를 상수 취급하면 됩니다. 이게 편도함수는 여기서 한 번 더 편미분을 하면 되는데, 이 경우에는 똑같이 x에 대해서 한 번 더 편미분하면 됩니다.
여기서 지켜봐야 할 점은 f를 x에 대해서 먼저 편미분했을 때와 편미분하고 그 다음에 y에 대해서 편미분했을 경우의 값과 그 반대로 했을 값이 같게 나온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클레로 정리가 성립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4.4절은 저편면과 선형 근사식에 관한 내용입니다. 먼저 저편면은 고등학교 때 많이 봤던 접선의 공식, 이걸 다변수에 적용한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z는 f, xy에서 점 P 에서의 저편명은 이런 형식으로 쓸 수 있습니다. 만약 이것보다 더 식이 복잡해서 z는 fx, y 말고 fxyz가 c다 이런 형태의 식으로 나온다면 저편면을 이러한 형식으로 쓸 수 있습니다. 다음 이 예제를 보면 이 함수의 먼저 편미분을 해보면은 이렇게 해서 저편면을 구해보면 이렇게 나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선형 근사식에 관한 내용입니다. 선형 근사는 특정 함수를 1차함수로 근사해서 근사값을 구할 때 사용된다고 보면 됩니다. 선형 근사식은 lxy라고 쓰고 구하는 식은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다음 27번 문제를 보면은 먼저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편도함수를 구해줍니다.
여기에 3, 2, 6을 대입해서 넣어주면 7분의 3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y에 대해서 편미분을 하면 마찬가지로 여기도 3, 2, 6을 대입하면 7분의 2. f에다가 3, 2, 6을 대입했을 때 값은 7이 나오므로 이 함수의 선형 근사식은 이렇게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문제에서 나와 있는 루트 3.02의 제곱 플러스 1.97의 제곱 플러스 5.99의 제곱을 구하기 위해 이 근사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이제 이 선형 근사식에 3.02, 1.97, 5.99를 대입하면 근사값을 찾을 수 있게 됩니다. 다음 74.5절은 연쇄법칙에 관한 단어입니다. 여기서부터 살짝 복잡해지기 때문에 이 식들을 잘 보고 외워두셔야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연쇄법칙은 z가 xy에 대한 다변수고 x와 y가 각각 t에 관한 함수일 때 z를 t에 대해서 미분한 값을 찾는 것입니다. 이때 마름모를 생각하면 되게 편한데 z는 x, y에 관한 함수이고 x와 y는 각각 t에 관한 함수이기 때문에 이 길을 따라간다 생각하시면은 먼저 f를 x에 대해서 편미분하고 x를 t에 대해서 미분하는 것을 곱하고 그 다음 f를 y에 대해서 편미분하고 y를 t에 대해서 미분한 것의 합과 같습니다. 두 번째 염세법칙은 여기서 약간 더 응용되는데 z가 xy에 대한 다변수 함수이고 x가 s, t에 관한 다변수 y 또한 st에 관한 다변수일 때 이 경우 연쇄법칙입니다. 이때 구할 수 있는 건 두 가지인데 z를 s에 대해서 편미분한 값이랑 t에 대해서 편미분한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아까와 같이 마름모를 생각해보면 이 길을 따라가시면 됩니다. 먼저 f를 x에서 편미분한 것과 x를 s에 대해서 편미분한 값을 곱하고 f를 y에 대해서 편미분한 값과 y를 s에 대해서 편미분한 값을 곱한 값을 더하면 됩니다. 밑에 거도 똑같은 방법으로
이런 식이 나오게 됩니다. 다음 문제 5번을 보면 u는 x, y, z에 관한 다변수 함수이고 x, y, g는 각각 RST에 관한 함수입니다. 이걸 아까처럼 나타내보면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문제에서는 u를 s에 대해서 편미분함값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문제에서 이걸 t나 r로 물어봤을 때 가끔 이 부분들만을 t, r로 변형시켜서 풀어주면 됩니다. 이걸 계산하면 이 값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에 r은 2, s는 1, t는 0을 대입해주면 (192가) 나오게 됩니다. 다음으로 볼 개념은 음함수 미분입니다. 이건 고등학교 때 수능을 위해서 많이 외웠던 공식이라서 다들 알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앞에 두 개를 마이너스 붙여서 거꾸로 하면 이 식을 구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게 다변수 함수니까 x, y 말고 z나 다른 변수들이 들어갈 수 있는데 그때도 크게 상관없이 그냥 앞에 두 개를 마이너스를 붙여서 거꾸로 해서 식을 구하면 됩니다. 다음은 14.6절과 14.7절을 같이 볼 겁니다. 여기서는 방향도 함수와 기울기 벡터 그리고 극대 극소에 대해서 다루게 됩니다. 먼저 기울기 벡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기울기 벡터는 줄여서 델F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방향도함수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방향도함수는 다변수 함수에서 어떠한 방향으로 이 함수값의 변화율을 나타내는 겁니다. 여기서 점 P에서 단위 벡터 u 방향에 대한 방향도함수를 구하면 이런 형식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아까 배운 기울기 벡터가 왜 중요하냐면 이 방향도함수를 기울기 벡터로 나타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사용된 건 내적입니다. 이 방향도함수의 최대 최소를 구하는 방법은 위에서 보다시피 방향도함수는 기울기 벡터와 단위 벡터의 내적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걸 내적을 곱한 상태로 나타내면 여기서 u는 단위 벡터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이 식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코사인 세타는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의 값을 가지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문제는 방향도함수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먼저 기울기 벡터를 구하면 여기에 수치를 대입하면 v 방향에 대한 단위 벡터 u를 구하면
이제 방향도 함수를 구하면 (1이)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계도함수 판정법입니다. 이계도함수 판정법은 고등학교 때 극대극소의 판정법이랑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D를 이렇게 뒀을 때 여기서 D가 0보다 크고 X에 대해서 두 번 편미분한 값이 0보다 크게 나왔을 때 점 P는 극소점입니다. D가 0보다 크고 F의 이계도함수가 0보다 작게 나왔을 때 이 점은 극소점입니다. 아니 극대점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D가 0보다 작게 나왔을 때 이 경우에는 새들 포인트 안장점이라고 합니다. 이 안장점은 나중에 그림으로 직접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함수에서 인갭점이지만 극점이 아닌 경우에 안정점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D가 0인 경우에는 판정 불가입니다.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먼저 임계점을 구해야 합니다. 여기서 y는 x세제곱, 이쪽에서 x는 y세제곱 이란 식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이 두 식을 연립하면 여기서 x, y가 0, 0, 1, 1, 마이너스 1, 1인 경우가 임계점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극대극소를 판단하기 위해서 D 값을 구해보면
이전에 구했던 인계점들에 대해서 이 값을 구해보면은 얘는 0보다 작고, 그래서 안장점 얘는 0보다 크고, F 얘도 0보다 크기 때문에 이 값은 극소. 이 값도 0보다 크고, 이 값도 마찬가지로 0보다 크기 때문에 마이너스 1,1도 극소점이라는 걸 알 수 있게 됩니다. 다음으로 볼 건 14.8절 라그랑주 승수법입니다. 이 라그랑주 승수법은 특정한 범위를 나타내는 함수 G 안에 있는, 그러니까 G 범위 안에 있는 함수 F의 최대 최소를 구할 때 사용되는 방법입니다. 식으로 나타내면 F, G가 연속인 일계도 함수, 일계 편도 함수를 갖고 위의 점 x0, y0, z0 에서 f가 극값을 갖는다면 델 f 람다 델 G 이것을 만족하는 람다가 존재한다 라는 것입니다. 이건 예시를 보고 이해하는 게 더 편할 것 같습니다. 이 문제를 보면 제한 조건 범위를 나타내는 이 함수가 G가 되고, 최대 또는 최소값을 찾는 이 함수가 F가 되는 겁니다. 먼저 두 함수의 길기 벡터를 구하면 라그랑주 승수법을 사용하면 이걸 통해서 먼저 세 가지 식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이 x가 이 람다 x인 경우, 두 번째 4y가 이 람다 y인 경우, 그리고 마지막으로 만족해야 하는 조건 x제곱 플러스 y제곱 b1, 이 세 가지를 만족하는 x, y 값을 찾아야 합니다. 먼저 이 첫 번째 식에서
x는 0인 경우를 보면 세 번째 식에 의해서 y는 플러스 마이너스 1이 되게 됩니다. 그럼 람다는 2라는 형태로 존재하게 되고요. 여기서 f0,1 값과 f0-1 값을 구하면 둘 다 2가 나오게 됩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여기서 만약에 람다가 1인 경우 그렇게 되면 두 번째 조건으로 의해서 y가 0이 되고 x가 플러스 마이너스 1이 되게 됩니다. 이때 f10 이 값과 f-10 이 값을 구해보면 둘 다 1이 나오게 됩니다. 이제 다음 조건들로 넘어가 봐도 여기서 찾은 xy의 경우의 수 말고 다른 경우의 수를 찾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함수 f의 최대값은 최소값은 1이 나옴을 알 수 있습니다. 라그랑쥬 승수법은 여기서보다 훨씬 더 어렵게 나올 수가 있는데, 만약에 제한 조건이 g 하고 h 함수라는 게 추가된다면 델 f는 로 델 g 플러스 m 델 h 형태의 식을 만들어서 풀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더 난이도 높은 문제들은 다음 영상에서 더 많은 예제들을 활용해서 풀어보겠습니다.